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은 늘 같습니다. 박순이 74. 이 집의 어머니입니다.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국을 끓입니다. 어제 남은 반찬을 꺼내고 김치를 썹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요. 순이는 허리를 살짝 짚습니다. 어젯밤에도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뒤척였죠.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불편해질까 봐요. 이 집 식탁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쁘고 며느리는 아이 등원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움직입니다. 그게 자신의 자리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며느리 수경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이 체육복 아직 안 말랐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금방 말려줄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으시냐는 말도요. 아들이 신발을 신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 먼저 나갈게. 순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힙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곧이어 나섭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순이는 식탁에 남은 빈 의자를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분주하던 공간이 거짓말처럼 텅 비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깨어 있었던 사람, 가장 늦게 잠들 사람, 그리고 가장 오래 혼자 남을 사람도 순이입니다. 순이는 소파에 잠시 앉습니다. 허리를 펴려다 다시 숙입니다. 숨을 고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아픈 게 뭐 대수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춥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순이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웠고 손주를 받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집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점심 무렵 순이는 병원 예약 문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허리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야 하는 날이죠. 하지만 곧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도 되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순이는 문득 멈춰섭니다. 손에 들린 국자 위로 김이 오릅니다. 그 김 사이로 순이의 얼굴이 잠시 흐려집니다. 이 집에서 순이는 늘 있었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곧 깨질 겁니다. 순이의 마음속에서부터요. 사람이요. 참다가 어느 순간엔 더는 못 참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순이는 아직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요. 처음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죠. 그런데 그게 쌓입니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박순이에게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다고요. 수술을 권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꼭 해야 할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미루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버스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게들, 모두 제 갈 길을 갑니다. 그 속에서 순이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아들의 얼굴을 힐끔 봅니다.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다가 결국 놓칩니다. 며느리 수경이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순이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그래? 어디로 가는데? 제주요. 아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잠깐의 침묵. 순이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는 같이 가는 거니? 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여행은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귀에는 차갑게 꽂힙니다. 아들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합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순이는 웃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그래. 다녀와. 그날 밤 순이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오랜 친구 정경희에게 전화가 갑니다. 경희야, 나 좀 아프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경희가 묻습니다. 어디가? 허리야. 수술해야 한대. 잠시 침묵. 그리고 경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가족은 뭐래? 순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냅니다. 다들 바쁘지 뭐. 그 말 뒤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나 있잖아. 이 집에서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야.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소리 없이요. 며칠 뒤 순이는 결국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함께 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주 일정이 있고 회사 일이 있고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순이는 혼자 가방을 챙깁니다. 속옷, 세면도구, 작은 수첩 하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해야 했나? 누군가에게 하는 말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 묻는 말입니다. 순이는 그때 처음 느낍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로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은 아직 결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순이는 모릅니다. 이 침묵이 곧 큰 파도가 될 거라는 걸요. 사람이요.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큰 소리도 눈물도 없이요. 그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순이는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아직 덜 낫고 걸음은 느립니다. 하지만 집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은 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반찬이 놓여 있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이는 잠시 서 있다가 의자에 천천히 앉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바쁘고 순이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며느리 수경은 순이의 수술을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엄마 좀 쉬어.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달부터는 집안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순이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나 허리가 아직 많이 아프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일하니까요.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에는 다른 말로 들립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으니까 해야 한다. 순이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참아온 말을 조금만 꺼내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니? 수경은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결국 말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이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분이시죠. 그 순간 순이의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 또렷해서요.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은 아닌 사람.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않습니다. 불을 켜고 오래된 통장을 꺼냅니다. 평생 모은 돈, 아들 키우고 집 지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이 돈이면 혼자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섭니다. 아주 사치스럽지는 않아도 아주 외롭지만은 않게요. 며칠 뒤 순이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 이 집 팔 생각이다. 아들은 웃으며 넘기려 합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순이는 이번엔 웃지 않습니다. 나 나가서 살 거다. 아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족 생각은 안 해? 그 말에 순이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말이 줄어듭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집니다.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요. 그래도 이대로 사는 건 더 두렵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봅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 아직 가본 적 없는 곳,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남은 인생은 정말 누구의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순이는 곧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떠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사람도 마음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요. 박순이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울진. 지도에서나 보던 곳이었죠. 기차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작은 집 하나를 만납니다. 집은 크지 않습니다. 방 2개, 작은 부엌, 창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화려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집니다. 순이는 천천히 짐을 풉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눈치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모든 속도가 순이의 속도입니다. 첫날 밤, 바람 소리에 잠이 깹니다.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게 가끔은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 강아지 아리가 순이 옆으로 다가옵니다. 따뜻한 숨결, 작은 체온. 너도 혼자였지. 순이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웃으면서 합니다. 아침 햇살, 아침이 밝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반찬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간단히 밥을 먹습니다. 씹는 속도도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사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여기 살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나옵니다. 정경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순이야, 괜찮아? 순이는 창밖 바다를 보며 말합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 좀 좋다. 그 말은 진심입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익숙한 차가 멈춥니다.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순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차를 내옵니다. 셋은 마주 앉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흐릅니다. 아들이 어렵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순이는 조용히 답합니다. 말 안 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수경이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아껴야겠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선언에 가깝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이별은 차분합니다. 순이는 혼자 바닷길을 걷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습니다. 차갑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순이는 이제 압니다.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로 온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말은 순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요. 언제부터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느 순간부터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박순이는 오늘도 바다를 봅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서 흔들립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입니다. 차를 우려 창가에 앉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 이 작은 따뜻함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이제는 알 것도 같습니다. 순이는 수첩을 꺼냅니다. 수술 날짜, 통장 정리, 집 계약 메모가 적혀 있던 그 수첩입니다.
마지막 장에 새로 한 줄을 씁니다. 오늘은 바다를 걷는다. 별것 아닌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순이에게 아주 큰 의미입니다. 바닷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쉬면 됩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잘 지내? 순이는 잠시 하늘을 보고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낸다. 아들은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가끔 내려가도 될까? 순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서로 힘들지 않을 만큼은. 그 말에는 거리도 미움도 없습니다. 경계가 있을 뿐입니다. 아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쉽니다. 알겠어, 엄마. 전화를 끊고 순이는 다시 걷습니다. 순이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남는다는 것도요. 며느리 수경에게서 짧은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순이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해가 천천히 바다로 내려앉습니다. 노을이 번집니다. 순이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이는 압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차례가 왔다는 걸요. 순이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나는 박순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살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다시 밀려옵니다.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아픔이 오고 또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자기 이름으로 견디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조용히 참고 있는 수많은 박순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당신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그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